네, 지금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공천원금과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태에 처음으로 사과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먼저 그 내용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송구한 마음이다라면서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일어나고 처음으로 이제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표 자체에 대한 부분, 또 내용적인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일단은 사과 영상을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뭐 사과나 이런 거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과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의 이제 단식 이게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대한 그 이제 양비론이 많았죠.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게 단계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이렇게 할 계제냐 지금 이 상황 자체나 시기가 이런 비판이 많았고 우리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게 낫다 일단 사과를 한 다음에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말이죠. 지금 사과를 하고 안 하고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 말이죠.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게 지금 장동 대표가 단식을 하잖아요. 예. 단식을 한 이 날짜가 15일이에요. 15일 날 단식을 시작했고 1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형 구형이 있었고 예.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14일 날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있었다고요.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단식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단식의 명분은 지금 쌍특검을 이제 관철시키자 이런 거 아니에요? 공천원금 특검하고 통일교 특검을 이제 관철시키겠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이제 수단을 동원한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 안 할 명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와 이 장동혁 대표와의 이 관계 설정 자체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날 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러 분의 지적처럼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부정선거론에 관련된 자신의 입장, 윤어게인을 지금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설정 같은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사과다라는 비판이 많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한 번에 그런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사실 단식 같은 거예요. 극단적인 방법이니까 당내 분란이라든지 당내 갈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에 만회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주도권, 대표의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사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게 지금 이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이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연대하거나 같이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화합하기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는 단식이 좀 영향을 줬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한동훈 전 대표를 움직였다고 보세요? 저도 일정 부분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 단식이라는 그 당대표가 극한적 상황을 쓰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침묵의 시간만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 부분적 사과, 사실 이건 부분적 사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사과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과 해석의 여지는 분분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단식 4일 차에 접어든 장동혁 대표에게 쏠린 보수층의 관심과 그다음에 지지층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 전 대표가 어떤 액션이라도 취했어야 하는데 저는 이제 부분적 사과를 택했다.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고 한 전 대표가 계속 침묵한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 몸을 던진 투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팔짱을 끼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당원 게시판 논란의 당사자잖아요. 한 전 대표가 뭐 그게 이제 뭐 조작이 됐든 아니면 뭐 왜곡이 됐든 아니면 좀 과장이 됐든 어찌됐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단식 4일 차쯤에 이 정도로 아마 이제 좀 약간 본인에 대한 비난 여론도 좀 진화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분적 사과, 그다음에 제한적 사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내 논란은 더
극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사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당의 논란을 가져올 것 같은데 뭐 한동훈 전 대표 측근들은 이건 엄청난 사과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당의 주류들은 사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 않아서 이걸로 봉합이 될지는 저도 상당한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 내용적인 측면도 좀 보자면 한 전 대표는 징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존과는 같은 입장을 이번에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친한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징계를 좀 철회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도부에서는 아예 검증을 좀 공개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신동욱 최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공개 검증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친한계에서는 일단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얘기는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로 이 당의 그 지방선거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라든지 이 보수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닌 거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엊그제 사형구형이 있었고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에서는 1심에서 이제 5년 이 징역 선고가 나왔고 말이죠. 이번 주에도 줄줄이 이제 재판이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김영현 전 장관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기서는 자유롭지가 않다고요. 본인이 계속 그런 강경한 그 극우에 가까운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합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명을 철회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장동훈 대표나 장동훈 대표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제명 처리하려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야말로 한동훈 전 대표가 혈혈단신 나와서 당을 나와서 지방선거에 어떤 국회의원, 뭐 재보선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을 텐데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당에 어떻게 제명을 했다 이 제명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제명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당에 남아서 투쟁을 하면서 뭔가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만약에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거나 물러날 경우에 대비해서 끝까지 버티든가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이 대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한동훈 전 대표가 정도를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이 당에서 투쟁을 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건 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만 저는 볼 때 이런 상태에서 당에 있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당의 노선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두 전현직 대표들인데 같이 가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공이 다시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넘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주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뭐 정신 머리가 맑지 않아서 지금 판단도 지금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단식 중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최고위원 대행 체제로 가는 거, 그러니까 차순위자로 가서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뭐 회의를 진행하니까 아마 신동욱 최고위원이 아마 최고위원이 주관할 것 같은데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시 뭐 한동훈 후보 전 대표에 대한 거취를 결정한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가 빠진 상황이라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정말 그 위임받은 것만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상상력에 좀 그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저렇게 단식 4일차, 5일차에 들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서지치는 필리버스터 할 때 정말 큰 희생과 품격을 보여줬다고 칭찬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 그때 상당 부분 많은 언론들이 두 분이 봉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저렇다면 저는 이런 사과보다도 오히려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정말 전직 당대표고 지금 현직 당대표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건강이 어떤지 정말 상태를 보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 그 투쟁하는 마음을 알겠으나 건강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좀 접는 게 어떠냐 이런 말들도 오고 가고 아니면 격렬하든 그런 모습이 그런 투샷이 잡힌다면은 저는 이런 제명과 사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이 저는 한꺼번에 사그라들 수도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거취 문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인들의 큰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대승적 전향적 모습들을 봤을 때 지지자들도 그럼 단식 중인 분을 대표를 위로하고 간 전직 대표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게 오히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에 한 전 대표 측근이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서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과정이 저는 서사를 쌓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적 제한적 사과보다도 오히려 지금 단식 5일차에 내일이면 5일차에 접어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전 대표가 그런 좀 아주
큰 모습의 정치를 하는 것도 정말 저는 한 전 대표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께서 너무나도 많은 이제 가능성을 말씀해 주실 만큼 지금 상황이 참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 지금 말씀하신 단식이요. 지금 나흘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쌍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나는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압박카드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압박카드로 안 느껴져요. 제가 만약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왜 그 네. 말씀 드리냐면 단식이라는 게 정치인이 선택하는 마지막 최우수단이에요. 과거에 민주화 투쟁할 때 김영삼 당시 총재 1983년도 얘기예요. 전두환 정권 때. 그때 23일간 단식 이 민주화의 물꼬를 많이 바꿔놨죠. 물론 87년도에 이제 민주화가 되긴 됐습니다만. 그리고 2023년도에 이재명 대표도 나름 이제 단식을 했어요. 20여일 정도 했고. 2018년도에도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했었고 또 자유한국당의 김성대 원내대표도 이제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냈어요. 그러니까 단식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 단식은 두 가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까 13일, 14일, 15일 이쪽 일정을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단식의 명분은 쌍특검의 관철이에요. 공천원금을 특검하자라는 것과 통일교 특검인데 지금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에서 받아들였어요. 단지 신천지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신천지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특검의 이 단식의 명분을 삼는 건 잘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또 이 공천원금에 관련된 거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 수사가 초기에 대단히 미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시 의원이 출국했고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이제 증거인멸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유추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 발빠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미진하거나 신뢰가 안 가면 특검할 수 있을 겁니다만 민주당도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수사 중인데 이걸 특검을 하자고 단식하는 거 민주당이 특검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있는 건데 이게 그 정도 단식의 명분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이 있었고 14일 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제명이 있었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15일 날 이렇게 단식에 돌입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정치 전략적인 거 아닌가. 물론 단식도 전략적일 수 있어요. 전략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단식의 명분이 제가 아까 몇 개의 단식을 나열했는데 그런 단식에 비해서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자신의 어떤 지지세를 결집하고 당내 분란을 좀 제거하고 당내 결속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게 단식을 할 만한 일이 맞느냐. 이거 사실은 당내 돌파구 위한 게 아니냐라면서 딱히 이게 명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민주당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2023년 단식할 때 단식의 명분이 뭐였죠? 국정기조 대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제1야당 대표가 사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 10차례 정도 아마 제가 단식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이렇게 강력하고 선명한 이슈 지금 이 특검이 지금 사라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불타기 통일교에다가 플러스 이제 저 신천지를 넣어서 이제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경찰이 뒤늦은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지금 모든 증거를 다 인멸시키도록 시간을 다 주고 하는데 그 수사를 믿어보자는 얘기는 고양이 가게를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계속 맡기자는 얘기가 별 다른 게 없어요. 민주당은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특검 5개를 한 정부인데 특검 6개, 7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장 대표의 단식이야말로 아주 선명하고 강력하고 명징한 이슈다. 오히려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는 국정기조 대전환 얘기하면서 사실상 한 달 후에 있을 본인의 체포동의안 그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사실 주류를 이뤘어요. 그보다는 저는 훨씬 명분도 그다음에 정말 국민적인 대의도 있는 저는 단식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회피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민주당도 좀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 장 대표에 대한 단식의 출구는 여권이 짜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에 돌입했는데 민주당이 그러면 열흘 차 넘어가서 정말 병원 실려갈 상태까지 오는데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협치도 거짓말이고 통합도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국민 야당과의 공조라는 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이번 주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이렇게 손쉽게 통과시키면서 무슨 통일교 게이트하고 공천원금 특검은 왜 이렇게 입도 뻥끗 안 하는 건지 아마 답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정무수석으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제 강원도지사 이제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의 지방선거 출마가 이제 본격화할 것 그럴 것 같은데요. 같아요. 네.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정을 좀 뒷전으로 미루는 게 아니냐, 이 대통령실이 선거 준비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지난 정권들에서도 많이 그래 왔어요. 청와대에 들어간 분들이 이제 출마하는 경우도 많고 또 출마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청와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직 의원들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또 출마도 하고 지방선거도 나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정치 문법으로 청와대에 대한 여러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리 놔두고 자리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을 놔두고 말이죠. 이제 그만두고 사직하고 후임을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홍익표 전 원내대표죠. 예. 이재명 대표 때 원내대표를 예, 했던 맞습니다. 분이니까 저는 삼선 의원 출신이에요.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 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글쎄 뭐 이 청와대의 참모를 지방선거를 나가기 위한 뭐 그 수단으로 여긴다 이런 비판은 정치권이 원래 이래 왔던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건 크게 의미 있는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 뭐 야당 입장 바뀌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사실 청와대 근무 경력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왔던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이런 거겠죠. 대통령 정부 취임과 동시에 들어가서 6개월이 지나자마자 나오는 게 이게 도의상 맞느냐. 최소한 뭐 청와대 근무라면은 1년 정도 새 정부가 착근한 다음에 나오는 게 그게 도리에 맞는데 6개월만 하는 거는 이게 말하자면은 훈장 하나 더 달고 경력 하나 더 달아가지고 선거용으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임기 6개 취임 그러니까 임기 6개월 동안 아마 이제 선거를 의식해서 모든 걸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뭐 그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1년 정도 착근할 때까지 참모들이 역할을 해주는 건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 대통령 청와대 근무 경력이라는 건 사실 선거에 굉장한 도움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상호 강원 이제 광역단체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재보궐선거에는 김남준 대변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3월 5일이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거든요. 근데 3월 5일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에 국정기조를 좀 뭐랄까 새롭게 좀 분위기를 쇄신하려면 1월 인사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찔끔찔끔 해가지고 3월 5일 이 맞춰가지고 그때 나가시는 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한다? 그거는 오히려 좀 뭐랄까 국정의 일관된 동력에 좀 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안에 저는 상당 부분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지방선거에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뭐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청와대 근무 경력이 그 선거에 활용되는 건 분명하지만 조금 제한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게 국정 운영이 우선이지 개인의 선거가 그게 우선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를 위한 당원 개정을 이제 다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지 안 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까 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물어봤더니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연임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래요. 1인 1표제라는 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한 이 포석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이른바 이제 친청 그리고 이제 친명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전 뭐 그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난번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이제 연임에 대해서 친명계는 좀 이제 썩 그렇게 달가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고 1인 1표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대의원표하고 이 당원표가 같아지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유리할 겁니다 아마 아무래도 말이죠. 근데 이게 또 그래요. 또 아주 원론적으로 본다면 1인 1표를 한다고 꼭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출마했을 때 대표직에 유리한다는 장담도 못해요.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김민석 현재 국무총리가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한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인 1표제가 김민석 현 총리보다는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 논란의 본질은. 저는 이 1인 1표는 오래전에 추진돼 왔어요.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고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을 들어서 상당히 민감할 수 있죠. 정 대표가 과연 또 연임을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좀 정 대표가 강성을 비치는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해왔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표제가 지금 당내 이렇게 큰 갈등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회 친청계가 좀 한 명 더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제 친청계가 유리해서 더 재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1인 1표제를 두고 이렇게 당내에서 아주 갈등 정도로 이렇게 바로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추진되면은 통과는 될 것 같으세요? 통과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첫 최고위원회에 올릴 이슈입니까? 이게 정말 당내의 이슈인데 이걸 그 여당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자마자 첫 테이블에 이 이슈를 올린다는 건 얼만큼 정청래 지금 당대표가 여기에 목을 메고 있냐, 좀 사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 한 2월 달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 선거는 7월에 있는데 이거 그냥 상반기 때 뭐 통과시키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이거를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첫 회의에 이걸 올려서 22일, 24일 날 첫 전당원 의결선을 하겠다. 이게 지금 지난번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이건 되겠지 싶어가지고 만심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의결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산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통수 한 대 세게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자체도 빨리 좀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마 지금 이 이른바 빌드업 과정을 이렇게 아주 숨가쁘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여당 대표라면 지금 새해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어떻게 발을 맞출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새 정부와 협력할 것인가 이걸 논의해야 되는 시간에 1인 1표제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정청래 대표 사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기적으로나 지금 방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도 이걸 추진하면은 이번에 통과는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예. 이런 식의 모습들이 과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인가? 정말 정부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당 대표가 특검 아니면은 1인 1표제. 정청래 대표 연상하면 어떤 정책보다는 특검 추진 혹은 사법개혁 아니면 1인 1표제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이른바 시그니처형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부에서는 좀 많은 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올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대세는 통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가 돼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최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는 결코 탕평 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최후의 판단의 주체인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사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만큼은 보장되는 것이 이 기재위원장이 이미자 위원인데 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라면서 이제 보이콧 기류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는 있어요. 국회법에 따르면 이제 그 상대방 정당의 간사가 예. 추천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정태호 의원이 간사인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이미자 의원이 국민의힘이거든요. 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보이콧을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단독으로 청문회한 건 너무 보기가 흉해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그래요. 이거 어차피 지금 이해운 이 후보자에 대한 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청문회가 늦게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정청약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열하기도 숨가쁜데. 근데 지금 현재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겁니다.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본인의 소명을 좀 들어보자. 절차를 거치자 이런 얘기예요. 절차를 거치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가 말이죠. 지난주인가요? 어쨌든 부적합이 훨씬 높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을 무조건 강행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현재로서. 이해운 후보자에게 너무 많아요. 지금 흥분이 너무 많고 특히 청문회 이 통과가 말이죠. 이런 거에 꼭 잘잘못을 떠나서 계속 의혹이 나오다가 다른 이슈에서 덮이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문항이 그냥 임명이 되는 건데 통과라기보다도 그렇지 않고 이게 의혹이 계속 나오고 언론이 계속 추적을 한다. 그럼 거의 100%는 아닙니다만 되게 낭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동안 청문회의 역사를 쭉 보면 2000년도에 청문회가 도입됐는데 벌써 25년 역사에 우리나라에도 이번 경우가 그런 후자의 경우예요. 지금 계속 이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도 오늘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여러 의원이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로 이건 무조건 임명 강행할 거지 않고 맨 처음에 이제 의도는 통합의 의도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의혹이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굳이 보이콧하지 말고 청문회 열어서 자료 요구했는데 안 내는 경우 한두 번 아니었잖아요. 여야 할 거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고서 여론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면 또 국민 여론이 또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차라리 전 국민의힘으로서는 청문회 열어서
그게 오히려 청문회를 여는 게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보이콧한 말이죠. 또 이 보이콧을 하는 게 나쁘냐 좋으냐 가지고 또 이슈가 바뀌어요. 국민의힘이 전 이건 정무적 판단이 전 부족한 것 같아요. 청문회 여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유불리를 굳이 따진다면 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건 끝까지 보이콧까지 갈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잖아요. 갈 수도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열릴 이렇게 수도 있다는 열릴 수도 말씀이세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이해운 후보자가 뻗대는 이유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효과 때문이에요. 그때 이틀을 했는데 자료 안 냈어요. 그다음 증인 채택 안 했어요. 이틀 버티니까 총리 지명됐어요. 그럼 하루니까 하루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공개적으로 좀 뭔가 압박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입증하려 해도 자료를 제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 언론 보도라든가 뭐 그쪽에서 가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그거 사실 허위라고 반박하면은 시간 되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운 후보자가 그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거기 들러리 쓰겠다? 그거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권이 빨리 이렇게 뭐 와서 그 회의장 오셔서 합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해운 후보자한테 얘기해야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모든 자료를 야당에게 보내줘라. 그렇게 해서 내일 자정까지 심도 있는 그런 청문이 있어줘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공세를 해도 그것이 정말 제대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이 아닙니다. 뭐 사실과 다릅니다. 계속 이렇게 뻗대다가 시간 다 지나면 12시 돼가지고 종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청문이 야당에겐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해운 후보자는 이런 식으로 시간만 때우고 벌다 보면 내가 지명될 수 있다. 이런 기대 버리고 여당은 빨리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당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청문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절차적 보완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야당 보고 당신들 왜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하고 있어 이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문을 제대로 지켜보는 건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걸 제대로 진행시키게끔 하는 게 국회의 권능이고요. 저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어떤 소명을 내놓을지 궁금해요.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의혹들에서 여야 의원들이 아마 여당 의원들도 비호로만 일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볼 때. 하겠다고 지금 후보자도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글쎄 하고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자 이거예요. 들어보고 그럼 말씀하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료 보세요? 제출해야 되는 거죠. 제출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제출 안 했다고 청문회를 연기한 일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그런 다음에 소명을 들어보고 의혹 해명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여론을 형성되는 거 보고 여론이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하겠죠.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제가 봐도 아까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내일 보이콧 안전해서 그 청문회가 안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료 요구에 관련된 거니까 말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내일 어떻게 이 청문회가 열리는지 여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효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